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며 시장이 환호했던 어제와 달리 간밤에는 이제 대두 수입 중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를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국 상무부가 중국 내 개인이나 조직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과 협력 활동을 금지하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어제 오후 갑자기 우리 시장이 많이 빠져버렸는데요. 맞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점점 심화되는 듯한데 월가의 매체들도 지적하다시피 중국이 우리 한국을 향해서 중국과 미국 중에 선택하라는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히토류, 대두, 해운업까지 여러 분야에서의 미중 간의 치고받기가 이제 점점 더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식용유 등의 교역을 단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미중 정상 간의 속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죠.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잭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미국과 중국 간 기싸움의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장 초반 미중 패권 경쟁이 해운 분야로까지 번지면서 급락하는 뉴욕 증시는 장중 파월 의장의 한마디에 살아나기도 했는데요. 마감 막판으로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과의 일부 교역을 단절하겠다면서 강경 발언을 내놓자 주요 지수는 낙폭을 키운 채 마감했습니다. 이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럼 마감 상황 보면 그래도 우량주들은 강세 보이면서 오늘 다우지수는 0.44% 오름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기술주들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6%, 0.76% 빠졌습니다. 다만 러셀 2000 지수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1.5%가량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4% 넘게 빠졌고요. 아마존은 경쟁사인 월마트가 오픈AI와 협력해서 앞으로 챗 GPT에서 월마트 쇼핑이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1% 넘게 내렸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만큼 단기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3.5%가량 내렸고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테슬라는 다시 미중 간 갈등이 떠오르면서 오늘 1.53% 하락했습니다. 또 버크셔 해서웨이는 간밤 대형은행들이 지난 3분기에 대부분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이자 덩달아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런 가운데 월마트는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총 10위 안으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월마트와 오픈의 협력 소식이 주가에 촉매제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그러면 오늘 시장 이슈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시장에 제동을 건 것은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현재 미국과 중국은 대두와 관련해서 지난 4월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구매 중단을 적대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으로 식용유와 기타 무역 품목에 대해서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는 실질적인 보복에 나서겠다기보다는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대두 협상을 염두에 둔 어떤 압박성 발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미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우량주와 소형주들이 급반전할 수 있었던 데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한몫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언 짚어보면 그는 연준이 시행 중인 양적 긴축 정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면서 몇 달 안에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또 주택 저당증권 등의 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조치인데요. 이는 적어도 통화정책의 긴축 국면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정책 기조를 중립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은 추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번 발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둘기파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JP모건은 이날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강력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고요. 트레이드 스테이션도 파월 의장의 유동성 여건이 긴축되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연준의 스탠스를 더욱더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몰고 갔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나온 지표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9월 미국 중소기업 낙관지수는 98.8을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줄어들고 또 재고가 부족하다고 보는 비중도 크게 감소하면서 이 수치가 전월 대비 크게 부진하게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채금리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나갔습니다. 간밤 10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내렸습니다. 장중 하락하던 금은 다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금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금 선물은 0.66% 오르면서 온스당 4,160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5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 석유 공급이 대규모 초과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월간 석유 보고서를 발간한 영향인데요. 간밤 WTI는 58달러까지 내려갔고요. 브렌트유도 62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월가 대표 은행들이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기업 인수 합병이 활발해지고 주식과 채권 거래가 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는데요. 줄줄이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먼저 JP모건은 3분기 순이익이 우리 돈 20조 원을 넘기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넘겼는데 특히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해준 투자은행 부문 수익이 25%나 늘면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도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막대한 투자은행 수수료를 챙기면서 순이익은 같은 기간 40% 가까이나 늘었고 시티그룹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5조 4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활짝 웃었는데요. 외신들은 은행들의 A+ 성적표가 낙관론이 커지고 있음에 반영한다 짚으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 강화했던 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 2조 6천억 달러 규모의 대출 여력이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업계에서 엔비디아 대항마로 떠오른 AMD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픈 AI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이번엔 오라클과 손을 맞잡았는데요. 양사는 내년 3분기부터 AMD 칩으로 구동되는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 5만 개의 GPU로 시작해서 내후년부터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라클은 자사가 계획 중인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가 모두 AMD 프로세서와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구성된다며 한껏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요. 엔비디아 일변도였던 시장이 시선을 점차 넓히는 모습에 화요일장 엔비디아 주가는 5% 가까이 미끄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인프라 확장에 여념없는 구글은 인도에 통 크게 베팅했습니다. 향후 5년간 15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이 넘는 뭉칫돈을 들여 현지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는데요. 안방인 미국 밖에서 이뤄진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도가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글 외에도 오픈 AI를 비롯해 아마존도 2030년까지 127억 달러를 들여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빅테크들의 끊이질 않는 발길에 인도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내후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외신이 주목한 우리 기업 소식도 짚어보죠. LG전자가 인도 증시에 입성하면서 재팟을 터뜨렸습니다. 현지 시장에 진출한 지 28년 만의 일인데 상장 첫날에만 50%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19조 원에 달해 안방에 있는 본사 시총까지 넘어섰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LG전자는 1조 8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금융비용이나 차입금 비율 등의 영향 없이 대규모 현금이 유입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걸로 보이고요. 현지 특화 가전 라인업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등 글로벌 사우스 생산 거점 역할과 동시에 14억 인구의 최대 잠재 시장인 인도에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당초 계획했던 전기차 생산 계획을 대폭 철회하면서 뼈아픈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은 계획이 수정되면서 총 16억 달러의 비용이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공시했는데요.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등 정책 변화에 따라 전기차 채택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부품 제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전기차 생산 능력 및 제조 거점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고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고공행진하면서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S3 파트너스에 따르면 공매도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 주식 250종목으로 구성된 바스켓은 기대와 반대로 57% 급등했을 정도입니다. 머디워터스의 창립자이자 유명 공매도 투자자인 카슨 블록은 시장 사이클이 점점 길어지고 조정 기간은 짧아지면서 전통적인 공매도 수요 자체가 사라졌다며 요즘 조정은 모두 바이 더 딥, 저가 매수 기회가 됐다 덧붙였고요. 니콜라 사태를 촉발시킨 공매도 저승사자 힌데버그 리서치의 네이트 앤더슨이나 2001년 파산한 앨런의 공매도로 이름을 알린 짐 채너스 등도 최근 몇 년간 은퇴하거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우리 증시 최고치 갈아치웠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미중 간 무역 신경전이 다시 불거지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분을 반납한 채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증시를 끌어내린 데는 조선주가 한몫했는데요. 미중 간 갈등의 불똥이 조선주로 튀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하나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해사, 물류, 조선업 무역법과 관련해서 301조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하나오션 5개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 또한 중국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이들 5개 회사와의 거래와 협력 등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조선주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일제히 얼어붙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HD 현대중공업이 4.06%, 대한조선이 4.44% 내렸고요. 삼성중공업도 4.72%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HGA 중공업이 5.34% 빠졌고 특히 하나오션이 가장 많이 내렸죠. 5.76%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도 삼성전자가 어제 깜짝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론이 켜지면서 대체로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1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31.81% 증가했고 시장 컨센서스였던 10조 원 수준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한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산업이 최대 6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전사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 소식에 상승하던 삼성전자는 오후장으로 가면서 결국 하락 전환한 채 마감했는데 이 같은 흐름 속에 나머지 반도체주들도 주가가 미끄러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실적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반도체주들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빌미로 차익 실현에 나서려는 군집 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SK하이닉스가 0.84% 내렸고요. 삼성전자도 장점은 오르다가 결국 1.82%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미코가 3.17%, 이오테크닉스도 3.66% 내렸고 DB하이텍도 6%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양자 암호주는 어제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최대은행 JP모건 체이스가 양자 컴퓨터를 포함한 주요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한박 웃음 지었습니다. JP모건은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와 회복력의 핵심적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팅 등의 10년간 총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하고 최대 1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이후 뉴욕 증시에서 리게티 컴퓨팅과 D-웨이브 퀀텀 등 양자 컴퓨팅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20% 넘게 오르면서 국내 양자암호 관련주도 덩달아 강세 보였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아이윈플러스가 23.51%, 한국첨단소재가 15.76% 급등했고요. 이어서 포톤과 코위버도 모두 두 자릿수 상승세에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어제 국내 2차 전지주도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테슬라 주가를 밀어 올린 데다가 중국에서 테슬라 생산량이 늘었다는 소식도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타오른 중국 테슬라 부사장은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가 보유한 공장 중에서 가장 큰 생산시설이어서 이 생산량 증가는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습니다. 또 아울러 2차 전지 대장주 LG 에너지솔루션이 전날 시장 기대치를 웃돈 3분기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증권가에서 향후 호실적 지속 전망이 나온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감상 보면 신성 ST와 고려아연 모두 20% 넘게 올랐고요. 호실적이 나온 LG 에너지솔루션도 6.94% 뛰었습니다. 이어서 그밖에 삼성 SDI가 4.51%, SK 이노베이션도 2.12% 오름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시장 완벽한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오전엔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하며 활짝 웃었지만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하는 아쉬운 장세였습니다.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에 투자자분들 피로감이 높을 것 같은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미약했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3,640선까지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결국엔 0.6%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1% 넘는 강세 보였었지만 결국 1.5% 가까이 크게 내렸습니다. 개장 전 나온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가 싶었지만 결국엔 뉴스에 매도하는 세론이 나왔고요. 미중 갈등이 재차 부각되면서 지수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4,9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도 72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다만 기관들이 장 후반 갈수록 매도폭을 키웠는데요. 6,3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주체 양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보다 지수의 낙폭이 컸습니다. 외국인 1,2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도 1,18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2,300억 원 사자세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시죠. 삼성전자의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은 이번에도 주가에 호재가 되진 못했습니다. 장 초반엔 이 소식에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세론이 나오면서 1.8% 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SK하이닉스와 조방원 대표주들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반면 LG 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상승했는데요.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LG 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그룹과의 배터리 합작 공장에 필수 인력 파견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3위권까지만 상승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 나란히 강세 기록했고요. 반면 펩트론과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 등 제약바이오 대표주들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20전 상승해 1,43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5개월 반 만에 다시 1,43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제재를 발표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되살아난 영향이었습니다. 야간 거래에선 상승폭을 좀 줄였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감이 고조되자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환율도 이에 연동됐습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28원 8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갈등이 다시 부각되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의 초점은 3분기 실적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3,600 코앞까지 빠르게 올라온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큰 종목에 선별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선 이번 3분기 반도체와 전자기기 업종 등이 호실적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3개월 새 실적 추정치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108%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27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심텍과 또 스마트폰 부품사인 KH바텍도 영업이익 추산치가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카카오페이와 HD 현대인프라코어, S-오일 등도 실적 개선이 예상되니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반면 솔루션 첨단 소재와 롯데케미칼, SKI테크놀로지 등은 전년 대비해서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하나솔루션과 NC소프트, 삼성 SDI는 적자 전환했을 것으로 보여서 예상치나 예상치에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는 경우에 주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우선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었는데 몇 달 안에 양적 긴축이 끝난다며 3년 만에 미국의 돈줄재기가 종료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시장에 온기를 가져다 줄지는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오늘 중국의 9월 CPI와 PP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밤에 미국의 CPI가 발표돼야 하는데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다날이 최근 서클의 USDC 관련 온보딩 테스트를 국내 기업 최초로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온 영향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각종 시스템 부문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오늘 관련주 상승세로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반도체 투톱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5% 반등하며 92,100원, SK하이닉스가 0.4% 가까운 강세로 41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3% 가까운 약세 38만 4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오름세, 두산에너빌리티도 1.4% 반등합니다. 거래가 76,9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2.7% 가까이 오르며 거래가 95만 8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도 6위권까지 확인하시죠. 6위권까지 모두 상승불 켰습니다. 알테오젠이 0.7% 가까운 오름세, 거래가 44만 9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 오름세로 12만 5천 원, 에코프로도 0.2% 강세입니다. 거래가 5만 500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1.78% 오름세, 거래가 34만 3천 원이고요. 펩트론이 1.3% 오름세로 27만 1천 원, 하마리서치도 0.6% 가까이 반등합니다. 거래가 53만 7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은 다시 3,600선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반도체 투톱과 조선 원전 등의 테마 반등세 보일지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제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특히 요즘에 이제 장 마감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시각과 변한 뉴스들 많이들 접하실 것 같은데 뉴스 챙겨보기 쉽지 않으신 분들은 또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에서 친구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일단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사실 저희 네. 방송 중에 이제 트럼프가 중국이 대두 수입 안 하니까 화났다. 이제 트럼프가 그래서 결국에는 식용유도 이제 트럼프가 맞불 작전 났잖아요. 식용유 수입 안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 나오고 대두 식용유 이러더니 또 이제 뭐 하나오션 자회사 얘기 나오고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지네요. 그러니 네. 아니 저 뭡니까? 진짜 좀 깜빡이 좀 넣고 들어오든지. 둘 다요? 아니면 양쪽 다. 양쪽 다. 미국도 중국도 네. 진짜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아닙니까? 좀 깜빡이 좀 넣고 들어오라고. 근데 너무 전쟁에도 뭐 좀 룰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밥 먹을 때는 좀 뭐 전투를 쉰다든지. 네네. 이건 뭐 어제 오후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갑자기 무슨 뭐 하나오션 미국 내 뭐 제재를 한다. 뭐 그래서 그렇게 또 밀리기도 한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오후 들어서 막 시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더니 또 중국이 한국 때리는 걸 가지고 발끈하기는 또 뭐 하니까 이제 왜 우리 콩을 안 사니 하잖아요. 어제 우리 저 증시타임에 참 그 모처럼 나오셨던 그 최양호 예. 소장님께서 콩을 한 톨도 안 사준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예. 트럼프가 화가 났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미국장 파월이 그래도 뭐 저기 시장 좀 덜 올리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걸 막판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식용유 운운한 저기에 또 그거 했습니다만 오늘 뭐 야간 선물 봐서는 우리 장 어제 충격이 이어지기보다는 그래도 반등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은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장이 돼버렸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네, 크다 너무 보니까 크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송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대표님도 이렇게 방송이 많으신 편인데 요즘 좀 만만치 않죠? 자료 준비나 이렇게 방송 준비하시기도. 맞습니다. 예. 이게 늘 이제 트럼프 때문에 주말이 바빠지는데 네. 꼭 예. 주말에 뭔가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죠? 근데 요즘은 뭐 이제는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만 아니고 이제 시진핑까지 둘이서 그냥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게 그 뻥뻥 터뜨리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릴 그런 상황인 것만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정상이 서울에서 경주에서 뭐 정상회담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떠세요? 하겠죠. 네. 하긴, 네, 그러니까 안 만나면 그러면 정말 심각해지는 걸 텐데 그 전에 사실은 기싸움 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어쨌거나 양쪽에서 특히 지금 이제 11월 정확히는 11월 12일이 그 6개월 유예한 것에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관세 유예한 거에. 예.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원래 지금 그대로 가면 이제는 이제 그것도 믿을 수 없긴 하지만 145%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은 100% 예. 미국에 대해서 예. 서로에 대해서 했던 것이 지금 유예된 상황이고 예. 그것이 어쨌든 이게 마치 우리가 전세 계약했다가 2년 지나가고 특별한 말 없으면 연장되듯이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이걸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안 만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최종 단추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마지막은 둘이서 만나야 될 거고 그 안에 앞서서 이제 뭐랄까요 일종의 그 소위 주도권 싸움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 상당한 노이즈를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베센트 장관의 말로 인터뷰 내용으로 봐서는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양국 간에 접촉이 있나 본데. 그런데 베센트 장관도 확정적으로 말을 못 하더라고요. 며칠 날 만날 것이다 내지는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그냥 만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고 맞습니다. 뭐 발표할 만한 내용이 있고 사인할 만한 게 뭐가 있어야 정상이 만나는 거지. 그냥 만나서 우리 차나 한잔 할까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소위 APEC이라는 다자간 모임 안에 그렇죠. 들어와서 네. 잠시 시간을 낸다거나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나긴 만날 것 같은데 의미 있는 결과를 낼지 여부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그것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
상당히 뭐랄까 그냥 제스처만 취하고 그냥 싹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별로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면 최악이고 그냥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차담회 정도하고 그냥 끝난다? 그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송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 일본에 머무는 기간이 시간이 좀 꽤 길 것 같은데 그러면 미일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 이시바입니까? 다카이치입니까? 아니면 지금 뭐 나 총리할 의향이 있어야 하는 거 그때까지는 당연히 지금 이시바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까지는 이시바 현 총리가 그리고 심지어 다카이치도 될지 안 될지가 불분명한 상황이 돼 불분명한 버렸잖아요. 상황이고. 사실은 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당연히 이시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디어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시바를 그냥 총리로 놔두고 그냥 쭉 간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바지 총리 만들어 놓고 하지 총리. 예, 이게 실제로 자민당의 총재가 실권자니까 뒤에서 일종의 이제 막후 정치하듯이 그렇게 한다라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일본의 자민당의 정말로 한 60년, 70년 아성이 확실하게 많이 망가져 있다. 뭐 그것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간밤 이제 시장을 그래도 조금 들어 올렸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고용 지표, 공식적인 고용 지표는 연기된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고용 상황을 알 수 있고 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목표치에 부합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그러니까 양적 긴축 종료를 또 시사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죠. 사실은 예. 트럼프발 그러한 변동성 급등 장세를 상당히 힘들어하던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가뭄에 이제 담비 내리듯이 네. 파월이 이제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줬다라는 측면에서 다행이고 그 얘기는 원래 이제 남은 두 번의 FOMC 10월 말 12월 초 이제 이 두 번 FOMC에서 두 번 연속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인 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고용 둔화에 대해서 파월이 확실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놓고 보면 네. 확실히 미국 내에서 이게 소비에 관련된 두려움, 우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나타날 수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어제 무슨 또 파월이 QT 양적 긴축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뭐 이런 시황 헤드라인이 보이던데 네. 어느 정도까지 언급을 해준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통 지금 그 연준이 그 양적 긴축을 하는 방식은 네. 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20년도부터 한 2년간 엄청 사줬잖아요. 이제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엄청 사들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예, 네. 그걸 사들이고 그 다음에 QT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내가 그걸 시장에다 판 게 아니라 만기가 돌아올 때 소위 그걸 다시 사주지 않고 그 롤오버 하지 않고. 예, 그냥 끈 거죠. 이제 그렇게 줄여왔던 건데 이제 상당히 꽤 기간이 지났던 거죠. 근데 예. 지금 그리고 이미 한번 1차적으로는 절반으로 한번 줄여서 지금 또 한 1년 이상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최근 들어갖고는 지금 단기 유동성 시장에서 소위 이제 소프라라고 그러죠. SOFR. 예, 소프라의 그 소위 그 금리 변동성이 꽤 커졌거든요. 네. 최근 한 두어 달간에. 예. 사실은 그것 자체는 지금 시장 자체에 우리 개인들, 미국의 개인들 입장에서 돈이 넘쳐나 보이지만 실제로 기업들 안에서 돌아가거나 전체 그 시스템에서 도는 단기 유동성 자금들은 상당히 좀 뭐랄까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우려들도 최근에 뉴욕 여는 총재나 뭐 예. 그다음에 아마 샌프란 여는 총재나 뭐 이런 데들이 계속 워닝 사인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양적 긴축을 이제는 중단하고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가 이전부터 이번 사실 그 잭슨 홀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것이 이제 조금 더 가시화되는 거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시장에다가 엄청나게 자금을 퍼부어 넣어준다. 그런 그 정도로 보시는 거는 조금은 좀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다시피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은 현재 그 연준 준비금 자체 수준이 그러니까 충분한 수준 이상에 도달하며 근데 지금 충분한 수준 이상인 풍부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네.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곧 양적 긴축 종료 그러니까 시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네네. 해석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옛날엔 지금은 금리 갖고 움직이지만 예. 옛날에는 실제로 시장에 시중 은행들 네. 우리를 따지면 뭐 KB 뭐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소위 갖고 있어야 될 그러니까 쓰지 말고 쟁겨놔야 될 준비금 네네. 규모 이걸 절대적으로 관리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걸 절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이 좀 타이트해지는 예, 모습들이 예.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돈을 더 빼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멈춰주는 거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될까요? 그냥 집에 그 욕조에서 그냥 그 샤워 이상의 약간의 좀 릴렉스를 한다고 했을 때 수도꼭지 틀어서 이렇게 욕조에 물 채우는 건 양쪽 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 고무 바킹 빼서 물 빼는 건 양쪽 긴축인데 물 빼다가 이제 다시 고무 바킹 박아서 그냥 물 빠져 나가는 걸 막았다 이 정도로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반신욕 할 때는 배꼽 정도까지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맞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딱 오네, 딱 오네. 아, 그 이상 내려가면은 이게 반신욕 효과가 안 나오잖아요. 배꼽 정도에서 물 빼는 걸 멈추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낌 그렇죠. 옵니다. 그 물 아래로 내려가면 좀 민망하죠. 예, 그 민망하기도 하고 이 효과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물이 어느 네.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럼 뭐 혼자 반신욕 하는데 뭐 민망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다 같이 시장에 들어와 있잖아요. 혼자 아니잖아요. 다 같이 들어와 있나? 다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는 좀 채워줘야죠. 예. 아, 네. 아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 은행들 실적 좋은데 은행 주가는 빠져요. 아, 특히 JP 모건이 글쎄, 예. 골드만삭스도 그러고 예, JP 모건만 빠졌죠. 네, JP 모건만 예, 웰스파고는 웰스파고는 괜찮- 7% 이상 괜찮았어요. 오르고 아, 웰스파고는 올랐고. 골드만삭스도 예. 한 3, 4% 오르고 전반적으로 시티도 오르고 실적 발표했다는 회사들은 다 성과가 좋았는데 JP 네. 모건이 역시 또 제이미 다이몬 그 회장이 또 이제 이빠른 소리를 하셨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크레딧 마켓이 불안불안하다. 아하.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가 크게 안 터져 보이지만 그 얘기 나온 이제 퍼스트 브랜드 퍼스트 브랜드. 네, 그 예. 소위 이제 자동차 이게 부품 관련되거나 관련된 그런 막 몸치 키우던 회사, 또 그다음에 트라이컬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위 서프라임 오토론, 그러니까 1차 그 자동차 대출 못 받는 사람들이 더 고금리로 2차로 가서 받아야 되는 저신용자들 세상으로 하던 1등 회사가 파산했거든요. 이 두 군데가 파산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보통은 한 1년, 2년 전부터 뭔가 경고등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없이 그냥 바로 팍 파산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아,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아까도 그 코멘트 냈지만 바퀴벌레가 한 마리 발견되면 아, 그렇죠. 한 마리만 있는 거냐? 우리가 한 마리만 본 거지 사실은 그 뒤에 더 많죠. 엄청 많은 바퀴벌레가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갑자기 파산한 거는 우리 지금 확인 안 되는 저 밑에 방바닥 아래 뭔가 이게 문제가 많은 기업들이지 않겠느냐라는 코멘트인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도 그래서 제가 3호 신용 기업들과 관련된 제가 장표도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거 보시면서 그거 얘기하시면 먼저 좋을 것 한번 같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예. 네. 그러면 요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보통 시장의 자금 유동성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지를 볼 때 제일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크레딧 마켓,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부도 날 가능성이 좀 많은 기업들한테는 우량 기업보다는 너희가 우리한테 돈 빌려면 부도날 수도 있으니 돈 못 갚을 수 있으니 이자 더 내놔. 그게 이제 소위 그 격차가 신용 스프레드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신용 스프레드가 보통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여러 개지만 제일 쉬운 게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를 보고 보통 체크를 하거든요. 네. 소위 이제 그 이제 고위험 채권, 투기 등급 채권들. 근데 이것의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한다는 얘기는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신용 스프레드를 되게 안 받으려고 우리 괜찮아, 우리 적게 받아도 되니까 우리 너희한테 돈 빌려줄게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맨 우측 차트입니다. 세 개 중에 맨 우측 차트에 검정색 선이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고요. 가격. 예,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S&P 500 미국 주식입니다. 네. 보면 2022년도 말 바닥에서부터 시장이 우상향하는 3년 그 강세장 기간 동안 보시면 하이힐드 채권 가격도 똑같이 움직였죠. 저 얘기는 뭐냐면 신용 스프레드가 엄청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역대급으로 낮은 신용 스프레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침체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신용 스프레드만 보면 미국에 아무 문제 없어. 이것이 이제까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최근 들어서 확 차이가 변화된 것이 왼쪽에 두 개 차트에 있는 붉은색 선. 뭐냐면 시장에 기존에는 소위 하이힐드 채권 발행으로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그 부실 기업들이 돈을 가져갔으면 이제는
사모 신용 회사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타난 겁니다. 거기 대표적인 회사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아는 KKR 뭐 이런 데도 있지만 RS, 블랙아울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1, 2위 사모 신용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약간 그 뭐랄까요 그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그 샤일록 그런 수준으로 세게 꽉 잡고 이제 돈 빌려주는 데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들의 최근 주가가 지금 차트를 좀 키워봐 주시면 확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올 7월 이후에 그러니까 퍼스트 브랜드하고 트라이컬러 이런 데들이 갑자기 그 파산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보시면 주식 시장하고 그전에는 똑같이 가고 하이힐드 채권하고 똑같이 가다가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지금 보시면 붉은색 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하이힐드 채권 금리 같은 게 없어서 그렇지 그나마 나머지 시장, 사모 대출, 사모 신용 시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규모가 사실은 이 하이힐드 채권 규모만큼 되거든요. 이쪽이 한 3조, 저쪽도 3조 그래서 합치면 한 5, 6조 되거든요. 그래서 꽤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체크할 수 없는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것은 시장에 그러니까 뭔가 자금에 뭔가 그 소위 그 막힘, 동맥 경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그 하이힐드 채권, 신용 스프레드만 보지 마시고 저희 이런 사모 대출, 저기 제가 저 밑에 적어놨지만 대표적인 그 소위 그 ETF도 있습니다. BIZD 같은 그러한 그 BDC 인컴 ETF 같은 회사의 주가들을 살펴보시면 아까 제이미 다이아몬드가 그 소위 경고했던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쫓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 꼭 좀 팔로우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제 히토류 이제 수출 금지 얘기 나오고 중국은 이제 트럼프는 100% 추가 관세 이 얘기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여서 좀 뭔가 그동안 이제 미증시가 계속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조정을 우려했던 시각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예측 자체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됐어요. 사실 최근 흐름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S&P 500 성과가 좋아서 약간 아쉬운 감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이에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갖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네. 미국 기준으로. 네. 거기 맞춰서 이제 전 세계가 또 출렁출렁. 맞아요. 뭐 우리도 만만치 않고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 네. 맞춰서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특히 시장도 그렇지만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은 정말로 하루에 뭐 한 4% 올랐다, 6% 올랐다가 4% 올랐다, 2% 빠졌다가 뭐 이 어마어마한 이게 기본적으로 1, 2% 변동이 맞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어제도 2.3% 마이너스예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낙폭을 엄청 올렸다 키웠다 하루 안에도 엄청난 변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이것이 이제 전에도 했지만 우리가 통상 9, 10월 달에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그 계절성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식으로 트럼프가 사실은 나타났던 거다 금요일 날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우리가 올해의 미국의 최대 바닥은 4월 8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월 8일 무슨 얘기냐면 4월 2일 날 관세 쾅 밟혔다가 한 일주일 만에 그 4월 8일 날 우리 나 3개월 유예할게 하면서 타코가 시작되면서 4월 8일 바닥으로 정확히 6개월이 지난 게 10월 8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추석 연휴 쉬고 있었지만 미국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예. 그 6개월 수익률이 35%가 나온 거예요. 엄청나네요. 예, 35%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난 미국 100년 역사상 그 소위 34% 이상 이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34% 이상 상승한 게 총 10번이고요. 그중에 1% 붙여서 35% 일어나는 것이 5번입니다. 그러니까 총 35%는 100년 동안 5번밖에 없었던 일인데 이번에 드디어 6번째가 나타난 거다. 어허. 정말로 그러면 잘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건데 네. 근데 1930년대에 사실 한 5번 있었습니다. 저 때는 변동성이 어마어마했고 사실 그 이후에도 조정이 꽤 컸었습니다. 근데 저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대공황 이후에 시장 변동성 자체가 엄청 클 때여서 저건 좀 제껴놓고 보면 밑에 제가 하늘색으로 이제 박스에 해놓은 게 75년도 이후에 예. 83년도, 99년도, 2009년, 2020년 그리고 2025년인데 지금 1975년도만 한 3개월 12% 정도 이후에도
한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었고요. 이때는 뭐 당연히 조정 받아야 됩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 조정폭이 그 이후에는 사실은 한 3% 내외의 조정만 받고 그다음에 다시 갔습니다. 잘 갔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최근에 5번 중에 4번은 조정이 상당히 작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갔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도 기대하는 거는 그냥 이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뭐 사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거고 이후에는 다시 뻗어을 따라서 쫓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당장 이것 갖고 막 안절부절할 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타코 하면서 치킨 아웃 그걸 갖다가 뭐라고 참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될지 그거 한데 어쨌거나 뭐 아주 희화화하자면 트럼프 쫄보 이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 맞습니다. 장이 빠질 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뭐 던진다거나 거기서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뭐 하방 배팅을 한다거나 그랬다가 또 결국 털리고 하면 이 또 쫄보 소리 듣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타코가 거의 시장에 공식처럼 굳어진 것 같아요. 이제 몇 번 이렇게 경험하면서.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새 6개월 동안 또 많이 올라오고 네네. 밸류에이션 부담, 버블 이야기 뭐 이러다 보니까 네. 대응하는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진 것만은 분명해서 견디기가 이제 만만치 않은 이게 심리적으로 소위 이제 트럼프가 쫄보면 우리니까 쫄리는 거죠. 우리들 같이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아까 저 될까요? 글로벌 비즈에서 또 소개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공매도 전문가들이 그렇죠. 은퇴를 했거나 뭐 강제로 뭔가 다 집에 조금 안 갔죠. 보인다. 네. 요즘. 네. 예, 그걸로 어떻게 보면 은퇴할 나이들도 다 되기도 됐고 벌만큼 벌어서 그만뒀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좌우지간 최근 올 한 해만 봐서는 아마 나 공매도 좀 쳐요 하는 선수들은 다 실려 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흐름만 봐서는. 그렇죠. 당연히 지금 그런 상황인 것만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지금 AI 관련주들은 특히나 이제 타코 트레이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 떨어질 때 특히 이런 종목들 떨어질 때 이제 대기했던 매수세가 빠르게 좀 유입되는 양상인데 이러다 보니까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한 달은 특히 더 예. 아주 강했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사실은 사상 최고가 찍고 이제 또 다시 네. 이제 한번 조정 어제부터 해서 좀 받고 있긴 한데 말씀 주신 대로 워낙 돈을 잘 보고 있죠. 어제 네. 삼성전자도 사실은 예상보다 엄청난 후실적을 냈잖아요. 네. 사실은 원래는 시장이 한 10조 생각했는데 한 12조 이상을 냈으니까 네.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이제 이 추정치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가 지금 중요한데 내년도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다 공이 한 46, 7조 생각하다가 지금 한 50조 중후반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나증권에서 되게 재밌는 차트를 그려줘서 제가 거기다가 약간 좀 이것저것 조금 더 첨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난 10년 동안 3번의 소위 이익 상승 랠리가 있었고요. 그에 네, 맞춰서 네. 주가도 같이 갔는데 이번 이제 4번째 네. 랠리를 연초에 좀 보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주가는 정말로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는 먼저 움직이고 먼저 꺾인다. 이걸 또 명심하실 필요가 반도체가 있겠죠. 먼저 먼저 가고 예. 꺾여도 먼저 꺾인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16년부터 18년 사이에 보면 저점 대비 예상 12개월 예상 이익이 그때는 거의 200% 3배가 올라갈 때였습니다. 예. 이게 녹색 선이죠. 근데 저 밑에 회색 선이 이제 지수 주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점 대비 먼저 올라갔죠, 사실은. 예.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고 먼저 꺾이죠. 제가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바닥 대비 한 90% 오르고 이제 꺾이기 시작하더라. 어허.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는 거를 주가로 고스란히 더 반영하진 않고 한 절반 정도 예. 반영하고 꺾이더라. 예. 이게 첫 번째였고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 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저점 대비 이익은 100% 증가를 했는데 지금 지수는 주가는 한 60% 상승해서 먼저 꺾인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24년도 그 사이도 유사한 게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저점 대비 이익은 이제 한 39%, 40% 이거 이제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이미 먼저 선반영하면서 5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 얘기는 이미 이제 먼저 올랐기 때문에 먼저 꺾인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추가적인 이익 개선, 이익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미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뒤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우리가 조금 더 지금 당장 주가가 꺾이기보다는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질 텐데 그것이 이익이 증가하는 것만큼 똑같이 가진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정한 수준에서는 빠져나올 준비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좀 뭐랄까 내가 벌어놓은 이익을 좀 잘 챙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저 보여주신 그래프에서는 지금 그게 그거 하네요. 저 반도체 주가 지수가 최근 들어서 조금 과거 추이보다는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 늘 먼저 선반영합니다. 선반영은 하는데 기울기에 있어서 보니까 조금 주가가 마음이 급하네요, 뭐예요. 예. 근데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기간 조정이 있을 거고요. 아. 아마도 이제 이번에 실적 지금 어제는 삼성전자 그냥 숫자만 발표된 거잖아요. 네. 이제 한 20일 안에 이제 그 컨퍼런스 콜 하면서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실적 발표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줄 가이드까지 거잖아요. 나오면은 좀 그렇게 되면 아마도 애널리스트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향후 이익 추정치를 더 공격적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걸 반영하면서 주가는 또 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벌써 이게 다 반영해서 엄청 꺾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 아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3,556, 코스닥도 역시 보합권 예상됩니다. 지금 849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3,000원, SK하이닉스는 2.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02,500원.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3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1.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77,1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HD현대중공업도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 1.9%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112,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24,3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000원. 레인보 로보틱스, 펩트론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2%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48,500원. 파마리서치도 상승 예상되고요. HLB, ABL 바이오, 삼천당유작 모두 오늘 호가 흐름 좋아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바이오주들이 또 살짝 소외된 감이 있었는데 글쎄 오늘 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지금 양시장 이제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반도체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뭐 전력, 뭐 원전, 바이오 또 이런 종목들 섹터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예측이 쉽지가 않네요. 예. 그렇죠. 일단은 뭐 저 정도로 가는 거는 뭐 리즈너블한 동시효과 흐름인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동시효과에서 장난치는 선수들은 없어 보이고 아까 우리 송 대표님이 진짜 그 반신욕 배꼽 높이 아주 절묘한 비유를 주셨는데 요즘 이 데일리 금융계에서 내오는 데일리 시황들의 제목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몇 가지 읽어드릴까요? 우리은행은 오늘 이렇게 올렸네요. QT 종료 부저를 울린 파월. 이게 등 터진 새우에게 유일한 위안거리. 등 터진 새우가 우리 같아요. 그다음에 또 뭐지? 신한은행 으르릉 물러서지 않으면 다쳐도 몰라. 지금 이제 서로 으르릉거리고만 있네요. 또 원래 또 짖는 개는 안 문다면서요. 그렇죠. 네. 시끄러운 개는 보통 겁나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나저나 금값이 정말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금이 진짜 거의 제가 매주 나오면서 그 말씀, 네, 금이 네. 금값 한다 이런 예, 얘기를 그러니까. 매번 한 것 같은데 정말로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든 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도 금은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뭐랄까 이게 과연 시장에 좋은 일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미국 그 월가에서 최근 한 두어 달 동안 새로운 신조어는 아니죠. 급부승한 단어가 있는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디베이스먼트. 예, 이게 이제 결국은 가치 하락, 평가 절하 거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8월 초 이후로 지금은 주요 자산군의 이제 그 가격 흐름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메뉴에 보시면 지금 금이 지금 20% 이상 상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계속 올라왔다. 그 사이에 세 번의 큰 이벤트가 있었죠. 잭슨 홀 때 파월이 고용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FOMC 9월에 첫 금리 인하를 했고, 이후에 추가 2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점도표가 발표가 됐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10월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네. 요 세 번의 변화 속에서 꿋꿋이 모든 것을 다 딛고 항상 우상향한 거는 금 하나고요. 보시면은. 그 사이에 S&P 500도 파월 때문에 주가 상승 잘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꿀렁하면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기대했던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금,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던 비트코인도 사실은 박살이 한번 났습니다. 네, 지금 완전히 좀 그러니까요. 예. 밀린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통상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미국 달러로 안전자산으로 보통 가야 되는데 달러도 뭐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가 뭐 약세, 달러가 강세 얘기하지만 보시면 사실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락세가 그냥 멈춰 있다 정도지 달러가 예. 강세로 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유는 공급가인 이슈 때문에 아예 급락을 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시장이 지금 금 가격을 저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에 저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확실히 급부상하고 있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월이 뭐 어제 얘기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돈이 기본적으로 풀리면 그게 인플레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돈 풀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파월도 거기에 동조하겠다고 일정 부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이 지금같이 높은 그 부채 과다 시대에 과연 기축통화국들의 돈을 믿을 수 있겠어? 돈의 가치를 믿을 수 있겠어라는 걱정. 그럼 유일하게 6,000년 동안 우리의 부를 지켜준 건 금밖에 없어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 결국은 금 가격이 우상향하고 이렇게 과열 얘기 나와도 사람들이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금을 표시하는 그 돈들이 약해지면 당연히 같은 금 자체는 그대로인데 돈들의 가치가 약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 자체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금은 확실하게 뭔가 리스크가 그런 리스크 이벤트가 발전되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트럼프의 10월 10일 뭐 거죠. 뭐 100% 이럴 때마다 다시 또 금은 좀 튀어오릅니다. 네.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하이브리드 관점에서 네. 놓고 봐도 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실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도 금이지만 은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예, 그렇죠. 통상 이게 2011년에 한번 그 당시에 2011년에 진짜 가파르게 몇 년을 갔다가 뛰어가지고 그러네요. 진짜 50불을 못 갔구나. 이때 50불 못 찍고 49.5였는데 이번에 지금 이거 50불 넘고 51불에 탁탁 막히고 있더라고요. 네. 오죽하면 그 CME에서 이 금값 너무 치솟으니까 저 마진율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좀 제동까지 거는데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거 괜히 그 숫자로 찍혀 있는 금 너무 믿지 말라고. 내 통장에 무슨 골드 통장도 있고 무슨 뭐 등등이 있는데 금 ETF도 있고 한데 진짜 금이나 은을 투자하려면은 실물 들고 가라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보관하는 보관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물론 그런데 그거 그냥 들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금고라도 뭐 예. 금고 가격이 아시겠지만 정말로 좋은 금고는 금고만 해도 몇 천만에서 몇억 갑니다. 예. 아유, 그것도 뭐 어느 집에 금 있다 하면은 그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걸 또 몰려오겠죠. 네. 네. 근데 그만큼 그 말이 시사하는 바는 조금 이렇게 부품하다는 거예요. 네. 과연 이렇게 우리가 막 너도 나도 금 있다고 막 보여주는데 아, 네네네. 이 숫자만의 금이 진짜 그만큼 존재하는지도 의심하는 눈길은 있죠. 저는 뭐 그런 생각 오래 해왔습니다만. 뭐 사실은 종이돈도 믿는데요. 그러네요. 그렇게 그러네요. 치면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지식도 믿는 거고. 네. 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금은 비율이 원래 보통 100 가면 은이 무조건 사야 되는 타이밍인데 금은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냐면 100 찍고는 은이 이제 따라가면서 지금 한 80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평균이 보통 한 70, 좀 그 더 얘기 길게 개장하고 조금 네.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15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일단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이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서로의 그런 충돌과 관련된 이슈가 일단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을 야기하는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일단 호가에서는 좀 상승이 예상이 됐던 분위기입니다.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580, 0.5%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853으로 0.6% 오름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8%, 0.9% 올라갑니다. 지금 92,500원이고 SK하이닉스 지금 강보합권으로 41만 2천원.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좀 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1.3% 떨어집니다. 38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 올라갑니다. 104만 6천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세고요. 현대차는 보합입니다. 22만 3천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2% 올라갑니다. 7만 7,400원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6% 상승합니다. 93만 9천원. HD현대중공업도 소폭 올라갑니다. 49만 4,500원. KB금융이 1.4% 상승하면서 1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6% 상승 보여줍니다. 이거래 연속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44만 6,500원. 에코프로비엠은 0.6% 떨어집니다. 12만 2,900원. 에코프로도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1.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34만 2,500원. 최근에 또 로봇주들 흐름 굉장히 좋죠. 펩트론도 강보합권이고 리가캔바이오가 0.8% 상승합니다. 14만 7,900원. 파마리서치도 올라갑니다. 54만 3천원. HLB, ABL 바이오 모두 상승세고요. 삼천당제약도 지금 20만 2,500원에 거래되면서 0.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히토류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히토류 쪽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지금 9%, 10%까지 올라갑니다. 2,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도 5.7% 강세고 현대 BNG 스틸도 5.8% 올라갑니다. 유니온도 4.3% 오름세고 동국 RNS도 2.3% 상승세, 티플렉스도 1.4% 올라가고요. 노바텍도 4.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린 리소스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전쟁 양상이 좀 갈등이 좀 격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히토류 관련주들로 이제 테마주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로봇도 오늘 좋습니다. SBB테크가 지금 11% 가까이 올라갑니다. 27,300원. 엔젤 로보틱스도 10% 급등합니다. 28,150원 선이고요. 로보티즈도 5% 강세, 나우로보틱스도 25,050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상승 중이고요. 클로봇 오늘 0.9% 상승 중이고 에브리봇 5.6% 오름세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하이진, R&M 다 4% 이상 올라가고요. SPG도 3.9% 상승세, 뉴로메카도 3%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로봇주들 좋네요. 자,
자, 그리고 오늘 음식료 섹터에서는 오랜만에 지금 사조 대림이 지금 6.8% 상승세입니다. 지금 4만 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지금 오뚜기도 올라가고 빙그레도 상승세고요. 풀무원, 우양 3%에서 2.8%, 3% 안팎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원전주도 흐름 좋습니다. 지금 우진이 4.8%, 5% 강세입니다. 16,43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4% 이상 올라갑니다. 79,000원이고요. BHI도 지금 3% 상승세고 오르비텍, 한전기술 모두 3% 안팎으로 올라가고요. G2파워도 2.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도 좋네요. HD 현대 마린 엔진이 4.7% 올라갑니다. 89,200원. 그리고 한화엔진도 3.5% 상승세고요. KSP 동성화인텍도 올라갑니다. 태웅 범한퓨어셀도 올라가고요.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86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51억 원, 76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480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517억 원 순매도, 기관은 41억 원 매수 우위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1원 90전 하락한 1,429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섹터별, 종목별 순환매가 또 빠르네요. 네. 지금 그러면은 네. 오늘은 어느 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주 좋고 또 로봇.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이제 그 전력 쪽이라든지 원전주 쪽이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뭐 네. 뉴스케일 파워 그러다 예, 보니까 예. 또 원전주 쪽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엔비디아나 반도체 지수 빠진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진 거에 비하면 우리 반도체 좋은 것 같고. 그렇죠. 저쪽은요? 조선 쪽은 어제 어제 이제 하나오션이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뭐 조선 기자재 조선주 기술적 반등 보여줍니다. 하나오션도 1.8%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근데 뭐 아까 개장 그 시세 살피기 전에 대충 얘기는 마무리된 것 같고 저기 송 대표님. 네. 아까 금 가격이 이렇게 최근에 다른 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꿋꿋이 가는 그 장표를 보여주시면서 제가 눈길을 끄는 게 비트코인이었는데. 네. 얘도 소위 말해서 뭡니까? 최근 같은 상황이었으면은 좀 주가 빠지고 할 때 오히려 야 그래도 뭐 디지털 금이라며요. 네. 그러면 같이 갈 만도 했는데 왜 흔들렸을까요? 이게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던 대상이 예.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기대하는 거하고 예. 실체하고는 좀 다른 상황? 뭐 이런 뭐 약간 정체성 혼란이 온 건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우리가 그 금을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위험 자산 대비 좀 반대로, 그러니까 예. 따로 움직여 줘야지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각화가 되는 건데 동상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금하고 유사하게 움직이고 오히려 주식이나 이런 데하고는 좀 덜 같이 가서 이게 주식이 오를 때는 좀 덜 가더라도 주식이 빠지면 얘가 버텨줘 갖고 합쳐보면 비슷해지는 먼저 사실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이게 이제 보통 소위 그 포트폴리오 이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변화, 다각화 뭐 이런 건데 우리가 기대한 거 달리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은 금하고 같이 동행하기보다는 나스닥백하고 동행하는 게 훨씬 더 높다. 심지어는 금하고는 반대로 간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최근까지 지금 차트의 움직이거든요. 보시면 왼쪽 거는 금하고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따로 놀 때가 있죠. 오히려 거꾸로네요. 예.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나스닥백하고 같이 그려놓은 거 같은 기간인데 보시면 거의 같은 방향이죠. 어허. 그래서 지금 코릴레이션이라고 하죠. 둘의 예. 방향성을 갖고 보면 1이면 거의 완전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정반대로 움직이는 건데 지금 QQQ하고 IBIT, 지금 아이쉐어의 그 비트코인 ETF 보시면 0.5 거의 같은 방향으로 나스닥백이랑 움직인다고 그 소위 상관 개수도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GLD
그 금 ETF하고 보시면은 마이너스 0.2 가까이. 이게 이제 폭이 그래서 어떨 땐 마이너스 0.5도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예. 짧게는 놓고 보면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네요. 거꾸로 나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짤 때 비트코인을 금은 너무 지금 올드하니까 좀 올드 패션이니까 내가 그 디지털 골드라고 하니까 비트코인으로 내가 뭐 포트폴리오를 해지하겠다 이러면은 이게 내가 결과가 생각 밖으로 잘못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내가 나스닥백을 같이 갖고 있으면은 나스닥백을 다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으시다면 그것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금보다는 성장주에 가깝게 규정하시고 비중을 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나중에 낭패를 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비트코인도 계절성이라는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예전엔 한참 반감기 이슈로 이제 시세에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은데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나스닥백하고 거의 예. 같이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주식의 계절성하고 똑같이 나타납니다. 주식의 계절성.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연초부터 사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주식은 네. 쭉 올라가는데 네. 사실은 마지막 특히 연말 보면은 산타랠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11월, 12월에 그 비트코인도 지난 10년간, 12년간 보면 똑같이 나타난다. 저 분홍색 선이 뭐냐면 저게 계절성이거든요. 네. 1단위를 지금 12년 평균해 놓은 건데 지금 검정색 선이 현재 비트코인의 올해의 움직임입니다.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급락하면서 많이 당황들 하셨을 텐데 어쨌거나 지금 연말 산타랠리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근데 다만 이거는 비트코인이 금이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나스닥백처럼 그런 연말 산타랠리 거에 동참하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금은 그 기간에 보통 쉽니다. 네. 거꾸로 연말 되면 10월부터 한 12월까지는 보통 쉬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계절성을 앞으로 남은 한 2달 반 때 한번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셧다운 이슈는 크게 뭐 시장에 뭐 악재로 작용 안 한다고 보세요? 미국 셧다운은. 사실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 중에 하나도 셧다운 때문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셧다운 예. 자체보다는 그 예. 셧다운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가 깜깜무소식이 돼버렸죠. 네, 네. 경제지표인 게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이제는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 CPI가 원래는 오늘 밤에 발표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다음 주 24일 날 발표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야, 그거 제대로 발표되는 거 맞아? 이런 얘기들도 있고 숫자에 대한 이제 불신도 약간 일부 있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어쨌거나 발표되면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그런 다양한 지표들이 지금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그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반응을 좀 꾸준히 안정적으로 하던 것들이 지금은 크게 위아래로 휘청휘청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셧다운 자체보다는 셧다운이 만들어낸 데이터 부재 이것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미증시는 이제 뭐 AI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저평가된 섹터도 있잖아요. 헬스케어라든지 건강관리 쪽이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예. 큰 자산군을 놓고 보면 원래는 6대4 법칙이라는 거 네네. 있어요. 60, 40. 네. 주식 60, 채권 40. 이게 지난 30년간 황금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장들이 뭐가 나뉘면 6대 2대 2. 그러니까 60 주식, 20 채권, 나머지 20을 금,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분리하고 심지어는 더 그 채권을 아예 빼버리고 40을 금을 가져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이제 구분하면 성장주 위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는 방어주, 그 방어주의 대표적인 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말씀 주셨는데 헬스케어, 그러니까 네. 건강관리, 필수 소비재,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근데 유틸리티는 처음 들어서 거의 일부는 그 AI처럼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 전력이라든지, 그런 예. 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도 그랬지만 주가 변동성이 있으니까 미국의 필수 소비재가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뭐 예. 이런 듯이 지금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네. 경기 방어주 중에 유일하게 시장보다 PER이 늘 높았었던 것이 헬스케어입니다. 아. 그러니까 방어주 내의 성장주였던 거죠. 예. 그 고퍼주였는데 네. 이것이 특히 올해 들어서 소위 시장보다
소위 저평가, 그러니까 PER이 낮은 첫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위는 보통 시장이 뭐 20이면 네. 그러니까 소위 그 헬스케어는 24, 30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시장이 22이고 밑에 보시면은 XLV 헬스케어 ETF는 지금 17, 그래서 마이너스 20% 디스카운트해서 거래돼서 지난 50년간 가장 싼 그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 AI에 너무 편중 네. 시장이 돼 있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엄청 구박하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좀 과하게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싼 것만으로 우리가 사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헬스케어 내 경영진들, 예. 소위 내부자들이죠. 예. 내부자들이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차트인데 보시면 아. 내부자의 그러니까 순매수 기준을 놓고 보시면 최근 한 10년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해 들어와서 튀어오르고 있다.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헬스케어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걱정도 많지만 역으로 이럴 때 역발상으로 내부자들이 저렇게 자신감 있게 산다면 우리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건 예. 국내도 비슷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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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시황입니다.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대 지수 일단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다시 3,600선 돌파해냅니다. 1.13% 오름세로 3,60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0.9% 오름세 855선에서 움직임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은 팔고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외국인 872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6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91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 역시 64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555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103억 원 매수 우위, 더불어서 개인도 46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비철금속과 기계, 디스플레이 패널 쪽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생명보험, 전기제품, 자동차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히토류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대표적인 미중 갈등 수혜주인 히토류 관련주 부각되고 있는데요.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 일부 종목들은 지금 상승폭을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4.4% 오름세로 2,330원, 그리고 현대 BNG 스틸이 4.86% 강세로 12,2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가 3.4% 오름세 거래가 47,000원입니다. 반면 이지와 성한 머티리얼스는 하락 전환됐습니다. 사료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 카드 중 하나인 대두 관련주로 움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대두 가격이 출렁이고 이게 국내 관련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료주 내에서는 미래생명자원이 12.3% 오르면서 3,780원, 대주산업이 7.1% 오름세, 거래가 1,730원입니다. 한일사료가 4.2% 강세로 3,460원, 고려산업도 3% 가까이 상승합니다. 2,665원이고요. 더불어서 사조동아원도 2.8%, 2.9% 강세입니다. 거래가 1,203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강합니다. 네이버 D2SF가 머신 비전 스타트업인 서머 로보틱스에 신규 투자했다고 밝히자 시장 관심이 로봇주에도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엔젤 로보틱스가 15% 상승하며 거래가 29,400원이고요. 코닉 오토메이션이 3.3% 오름세로 2,510원. SBB테크가 9.3% 강세입니다. 거래가 26,850원입니다. 더불어 원익홀딩스가 3.5% 강세 21,700원. 하이젠 R&M도 8.3% 올라갑니다. 58,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주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요. 우진이 6.2% 강세, 거래가 16,580원이고요. 일진파워가 3.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160원. 더불어서 보성파워텍이 2% 넘는 오름세로 5,5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기술이 7.1% 오름세로 4,457원, 오르비텍까지 3.8%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3,690원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코스피 다시 3,600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600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장중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이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기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오후에 이제 갑자기 하나오션 자회사들에 대해서 중국이 무슨 제재를 가한다 해서 이제 우리 시장이 갑자기 급락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뭐 일단 뭐 반나절짜리 충격 같은데 뭐 제재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저도 그러니까 예, 어딜 뒤져봐도 그냥 제재한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네, 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한화오션을 비롯해서 뭐 미국 내에 있는 예. 자회사를 예. 제재하겠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네. 미국의 군함 사업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화 시스템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에서 뭐 미국 쪽에 대해서 미중 갈등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에게 너네 이제 미국이랑 같이 할래, 우리랑 같이 할래. 글쎄. 약간 좀 거기에 느낌이, 대해서 스탠스가 예. 이번에 좀 정해달라. 라는 걸로 저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한화오션이 유독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일단 기업의 가치라든지 지금 한화오션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상의 구조를 본다면 예. 뭐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괴롭힐 수야 있겠죠. 예. 하지만 크게 판을 엎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조선주들이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또 실적이 나오죠. 네.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구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 너무 겁먹기보다는 그래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개막했는데 일단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굉장히 좋았고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금융주도 실적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실적 시즌에 좀 주목해볼 섹터 어떤 쪽 보시나요? 네, 일단 가장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네네. 것. 우리가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 4분기가 되면 대체적으로 기업들의 예상했었던 영업이익들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요 IT 쪽에 대해서는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와 IT 쪽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3분기보다는 4분기에도 좋아질 만한 섹터를 찾는 부분인데 제가 좀 따져보니까 조선 쪽과 그리고 증권 쪽이 3분기, 4분기에도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 쪽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실적 쪽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었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그 성장세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보다는 뭐 조선이나 증권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3분기에 만약에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서 네. 그 기업들의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못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3분기 실적 이후에 주가가 좀 더 크게 꺾이는 기업들 중에서는 4분기와 2026년도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만약에 실적이 안 나와서 밀릴 때는 네네. 그때 역시도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이클을 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밀린 것도 좀 불편하긴 했지만 큰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력적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조선 섹터도 짚어봐야죠. 아니 근데 어때요? 조선도 조선이지만 예. 한때 왜 기자재주를 같이 갔잖아요. 잘. 조선 기자재. 예. 그쪽은 오늘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예. 예. 조선주. 예. 이 기자재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엔진 쪽에서는 한화 엔진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5%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뭐 일승이라든지 몇몇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케이프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팅밸브 쪽에서는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기업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SOFC 관련돼 가지고 관련주들이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죠.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범한 퓨어셀 변동성이 나왔고 오늘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쪽에서 아주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조선 기자재에서 찾아본다면 LNG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LNG와 관련돼서는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이 지금은 굉장히 큰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는 LNG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행제 쪽 같은 경우는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이 두 개 있는데 한국카본이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좀 더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뭐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같은 피팅 밸브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도 이 에너지 산업 쪽에서 LNG 피팅 밸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피팅 밸브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조선 기자재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원전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플랜트 사업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처가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다각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전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혹시 지금 바이오 중에 보니까 오늘 제법 저 묵직한 종목인데도 삼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꿈틀거리는데 뭐 재료가 나왔습니까? 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 좀 올라줘야죠. 올라줘야 돼요. 네, 올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제가 당장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이게 CDMO 기업이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CDMO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중국의 우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시라는 기업을 규제할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물량들을 전부 다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CDMO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유동성 장세였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적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항상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물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또 다른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한미약품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 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비만과도 연동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최근 우리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둔한 모습들을 많이 맞아요. 보여왔었어요. 근데 어제부터는 이제 제약 바이오도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이번 주 후반부터 그 에스모라고 하죠. 학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하반기를 목표로 하신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당장에 체크되는 뉴스는 없지만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네.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나 CDMO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한다면 작년에도 많이 이야기가 됐었죠.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업체라고 한다면 ST팜이라든지 규모가 좀 작은 기업 중에서는 바이넥스라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로봇주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네. 로봇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로봇주가 참 너무 강하죠. 예, 요즘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네네. 사실 이제 상승률을 보자면 로봇 쪽이 더 강한 그러게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도 많이 좋았고요. 오늘도 이제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휴머노이드 쪽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로보티즈라든지 뭐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하이젠 RNM 같은 경우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젠 RNM이나 로보티즈라든지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이 되어 있거나 액추에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시세가 한번 나왔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는 시세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로봇 섹터 내에서도 선순환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로봇 섹터를 지금 당장에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을 때와 좀 비슷합니다. 어쨌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3분기 때 실적이 안 나와서 밀리는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연말까지 보실 때는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일단 과하게 올라온 기업들은 지양하시되 좀 피하시되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업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엔젤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예. 네, 이게 이제 네.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데 웨어러블. LG전자에서 자금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좀 그러게요. 올라오네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자금이 들어온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매매의 타점으로 본다면 전 실적 발표 이후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 네. 뭐 2위인 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SK 그룹, 전반적으로 대기업들, 뭐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전부 다 로봇 쪽에는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실생활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숫자로 보는 기업은 아니지만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클로봇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업은 살짝 이제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늦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예. LG와 SK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글로벌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로봇 관련주가 가봅니다 하면 이렇게 뭐 찾다 보면은 이름 중에는 제일 땡기는 종목이 로보로보인데 네. 그냥 로봇도 아니고 로보로보인데 이게 로봇 회사입니까? 장난감 회사입니까? 로봇이죠. 로봇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로봇이에요? 예, 장난감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네. 교육 로봇 업체라고 교육 이야기를 많이 로봇? 하죠. 그래서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이 지금은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LG 쪽에 자금이 들어온 게 이제 로보스타네요. 로보스타니까 그러니까.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로보로보 예, 같은 예, 경우는 일단 예.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등락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예전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을 때 네.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신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내용만 붙어도 주가의 흐름이 나왔던 것처럼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로보로보는 우리가 과거에 로봇주라고 해서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도 항상 움직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주로 분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요즘 로봇 얘기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왜 언급이 잘 안 되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크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규모가 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무거워. 시가총액이 4조짜리 기업인데 최근 이제 시장에서 그래. 많이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1조가 안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휴머노이드 쪽에서 넘어올 때 스마트 팩토리,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자금이 넘어왔었기 때문에 협동 로봇 쪽에선 두산 로보틱스가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탑티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이 많이 붙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휴머노이드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는 좀 너무 빠른 기업들은 어려워라고 하셔서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을 선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꺾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9월 달부터는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약간 음식료 섹터가 좀 움직이긴 하는데 혹시 이게 이제 대두하고 식용유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네. 뭐라고 봐야 돼요? 맞는 것 같습니다. 대두하고 식용유? 네, 거기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사료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뭐 한탑, 한탑. 미래생명 자원 이런 기업들도 한tam이 또 동존주잖아요. 그렇죠. 한탑이 지금 950원. 오늘 상한가 가서 950원인데 어제도 그렇고요. 그제도 그렇고 시장에서 많이 올라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네. 1,000억이 안 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되는 경우가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너무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거나 우리가 공략할 만한 섹터가 부재하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매매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반도체도 굳건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든지 조선과 방산도 아직까지 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석적인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이벤트나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업종이나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좀 큰 기업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올라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메이저 수급이죠. 결국엔 메이저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인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시장에서는 대형 섹터들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대형주들도 주가의 변동성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은 환율이죠. 환율이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중요한 것은 환율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순매수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하루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이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부담이 분명히 될 겁니다. 하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엿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환율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예. 방산주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한참 이제 연초 이후 시세 내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는 게 뭔가 좀 종전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방산주는 어때요? 지금 약간 조정 있을 때 좀 봐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죠. 방산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트럼프가 갑자기
뭐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네네. 그래서 어제 방산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토마호크가 만약에 제공이 되면 오히려 종전주들이 변동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뭐 재건주나 이런 그렇죠. 쪽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우리가 재건주 중에서 한미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전 쪽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딱 재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종전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분석이 되지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로 자금이 넘어가면 네. 아마 이 방산 쪽까지 들어올 만한 자금의 여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 섹터는 반도체. 그리고 어제 조정을 많이 받은 조선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3분기보다 4분기의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방산은 조선보다는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한미글로벌이 얼마 만에 듣는 거야 이거? 근 한 3년 만에 듣는데 다시. 그때 그 누굽니까? 빈살만이 그 사막에다 짓겠다고 했던 그 무슨 시티였죠 그거? 네옴시티. 네옴시티. 예. 그거 나오니까 그 난리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거 한 8, 9천 원 하던 놈이 그냥 5만 원 가까이 가버렸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원위치했던 야 역전의 용사들이 또 움직이는구나. 아니 저기 지금 이 본부장님 기본적인 시황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 폭탄 추가 100% 했던 네. 그거 거기에서 금요일 날 진짜 뉴욕장이 아주 급락을 했고 네. 그랬는데 또 이제 하루 만에 또 타코 했고 걱정하지 마 했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어제 같은 경우는 장이 좋아야 되는 와중에 오후에 갑자기 꺾이면서 다들 일단은 서로 장이 일단 밀리니까 일단 던지고 나서 이후부터 찾았더니만 뭐 중국이 하나오션 어쩌고 저쩌고 그래 버렸어요. 네.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이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제재인지 그 제재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뭐며 효과가 뭔지를 따지기 전에 중국이 하나오션 자회사들 제재한대 이 소리에 그냥 우르르 던졌다가 오늘 보니까 뭐 그래서 어쩔 뭐 이런 분위기에 또. 예. 자 그러니 지금 여기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또 늘 있기 마련인 동전주 갖고 또 뭐 상한가도 만들고 하는 이런 거야 늘 있는 얘기니까 그거는 그쪽이라 치고 네. 이거 괜찮겠느냐 하는 거 요 근본적인 질문.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시장의 흐름에 좀 순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네. 오늘 반등을 네. 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걱정은 하면서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을 때 미증시도 급락이 나왔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결상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예. 사실 새로 나온 내용도 아닙니다. 예. 지금 미국이 중국에다 규제한다라는 것이 시행이 된 게 10월 14일 어제였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똑같이 미국에다가 대응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9월 23일 날 중국 내의 그런 국가 규정을 바꿔서 제정을 해서 미국의 항만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9월 달에 나온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 흔들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금만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우수수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순응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투심 자체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뭐 프랑스의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장에 자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간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살짝 신경이 쓰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다카이치라는 분이 네. 총리로 이제 임명이 되면 엔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는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올라가는 구조였다면 만약에 N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워낙 약세가 이어진다면 네.
워낙 약세가 이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실적이 따라오는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3분기 때 지금 실적 장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환율 자체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만 방어를 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거나 시장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 자체가 이어지면 저는 그때는 일단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은 좀 챙기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그러면은 좀 실적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종목 선택,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실 트럼프나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고 네.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3분기 때 가장 잘 올라온 기업들이나 업종군들이 반도체죠. 그리고 뭐 타코, 4월 달에도 타코가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잘 버텨줬던 것은 조선과 방산입니다. 네. 근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2025년도 하반기와 2026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 못 올라온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역사상 고점 대비해서 뭐 60%, 70% 정도밖에 못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환율이 천천히 올라가는 건 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튀면 그때는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 역시도 뭐 가격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추세적으로 꺾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또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만약에 시장이 크게 밀리면 일단은 좀 경계가 필요하겠지만 또 그 환율이 안정되는 모양새를 좀 체크를 하면서 그때도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너무 겁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하고 있다. 전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양시장 좋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1% 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네요. 예. 그러네요. 뭐 네. 기관이.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